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서요, 지금 강도 높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 절벽의 현실화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에 이어 SC제일은행 그리고 우리은행이 일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금지했고요. 아마도 다른 은행들도 대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농협이라든가 우리은행, 제일은행이 이렇게 대출을 금지하게 되면 타 은행으로 수요가 이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NH농협은행은요, 돌아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 그리고 비대면 담보대출, 그리고 단체 승인 대출 등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긴급 생활자금 등은 예외를 시켰는데요. 추가로 증액을 한다거나 재약정을 하는 신규 대출도 모두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23일까지 접수한 대출은 기존대로 심사해서 실행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요,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연말에 특정 대출을 중단한 사례는 있었는데요. 연중에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을 사실상 전면 제한하는 전례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NH농협은행의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7.11%로 이미 정부에서 정하는 연간 총량 관리 수준 5%에서 6%를 초과했기 때문에 중단한 것입니다. SC제일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대표적인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 퍼스트 홈론의 운영을 일부 중단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9월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분기별로 대출 한도를 관리하는데요. 3분기 대출 한도가 이미 소진된 탓입니다. 그러니 이미 과도하게 대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2분기 중에도 전세대출 한도가 모두 차가지고 중단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가계대출을 이렇게 옥죄려는 대출 제한 조치가 다른 은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 한도를 소득 수준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원래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2배가 아니라 1배 수준으로 낮추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권고사항이라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줄이는 이유는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하고 말이죠. 비트코인 투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은 현재까지는 대출 중단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은행에는 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나선다면 아마 이러한 은행들도 언제든지 신규 대출을 중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B2가 아닌 주거 목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금융 소비자에게 떠민다는 비판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폭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조이기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책임을 대출 차주들에게 돌려서 실수요자가 돈을 빌리는 걸 막고 있다고 소비자들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금융 소비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2020년 말 가계부채가 1631조였는데 2021년 7월 말 기준 1710조로 증가했습니다. 올 7개월 동안 무려 79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기준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개인대출 금리가 1%가 오르면 가계이자 부담이 11조 8천억 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팬데믹 사태로 조성되었던 저금리 유동성 잔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국채 등을 매달 사들이던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테이퍼링이죠.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유동성 회수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지금 과시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경제는 지금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계기업도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한계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0곳 중에 4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자 상환 유예 정책이 중단된다면 기업들도 줄도산할 기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기업도 문제지만 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거품 붕괴 우려가 제기되는 자산 가격 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면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지난달부터 은행권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40% 적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 등에 따라 빚의 시한폭탄이 터질 것입니다. 정부는 물론 기업 및 가계 모두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동안 집값이 급등한 게 막대한 유동성 탓도 있지만 사실상 주택 공급 부족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과도하게 과세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따른 매물 절벽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등 정부 정책 실패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추격 매수는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할 시기인데요. 만약에 외부 충격으로 자산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